안녕 후배님들, 저는 클라우드 아키텍트 성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팀을 리딩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걸어온 IT 업계 이야기하고 클라우드 시대의 엔지니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경험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선배가 겪어온 시행착오와 배운 점들을 편하게 들려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98년도부터 개발자로 시작했었어요. 당시에는 도스 기반의 클리퍼라는 언어가 있었는데요. 이 클리퍼라는 언어로 병원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개발 환경이 아니라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죠. 이후에는 비주얼 베이직이나 델파이, 파워빌더 같은 이런 포지엘, 이런 객체 지향 언어를 경험하면서 프로그램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웹 기반 분산 시스템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개발자 이후에는 비즈니스 아키텍트로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활동을 하면서 애저나 AWS, KT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CSP 환경에서 최적화된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역할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의 주력은 변화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적응해왔던 것이 저의 주력인 것 같습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먼저 경험했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IaaS 수준만 제공을 해주고 필요한 솔루션들은 각 부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 유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MSA라고 하죠. 이런 MSA 환경에서는 Eventual Consistency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데이터가 동기화되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죠. 이런 부분을 구현하려면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 큐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카프카 서비스를 위한 VM을 생성을 해야 되고 접근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도 준비해야 되고 스토리지도 준비, 그리고 HA나 DL과 같은 구성 이런 것들처럼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반면에 애저나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그냥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애저의 이벤트 그리드를 활용한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메시징 시스템을 손쉽게 구성할 수도 있고 관리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역시나 클릭 몇 번으로도 손쉽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한계점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편리함, 이 두 가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VM을 생성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직접 띄워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저에서의 기본 골격인 서브스크립션, 리소스 그룹, VNet, 서브넷과 같은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VM의 엔진엑스와 같은 이런 웹 서버를 올려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시도해 본다면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NSG와 같은 이런 보안 개념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애저 신규 가입자에게는 30일 동안 200크레딧 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클라우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실습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몇몇 직무를 경험했는데요. 직무마다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 한 줄, 기능 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아키텍트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트 업무는 이 모든 관점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덕분에 지금도 고객이나 내부 팀과 이야기할 때는 개발자의 언어, 비즈니스적 언어, 시스템적 아키텍처 언어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VM이나 스토리지와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는 CI/CD 파이프라인을 꼭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코드 작성을 한 이후에 빌드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까지 흐름을 이해한다면 클라우드를 단순 서버가 아니라 개발 운영 전체를 잇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작게라도 실제 배포 과정을 경험을 해봐야 클라우드가 왜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와 CI/CD 실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중요성입니다. 클라우드에는 Azure, GCP, KT 클라우드와 같은 많은 CSP사가 있습니다. 이런 CSP사에서 제공하는 공통의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가치만 살펴보면 확장성, 유연성, 글로벌 인프라, 사용량 기반 가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확장성은 사용량에 따른 자동적인 리소스 증감입니다. 온프레미스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온프레미스에서는 사용량 대비 리소스가 모자라는 상황 발생 시 해당 리소스를 수동으로 늘려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리소스가 증가 또는 감소되므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필요시 즉시 인프라 서비스를 생성하고 필요 없게 되면 해당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OC와 같은 특정 기간 동안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각 CSP사마다 다양한 지역과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데요. 지역 사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HA나 DR 구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량 기간 가금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초기에 구입해야 하는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핵심 가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CI/CD의 시너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C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들이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의 형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GitHub과 Gitnet과 같은 저장소가 필요하고요. CI/CD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기 위한 툴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배포된 워크로드의 상태 점검을 위해서도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온프레미스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모든 툴들을 직접 구축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고 이는 조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모든 툴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줍니다. Azure의 AIRM이나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Azure DevOps에서는 레파지토리나 파이프라인, 아티팩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itHub 액션, 코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 인사이트나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observability를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CI/CD 실행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CI/CD의 자동화, 표준화, 글로벌 확장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인 CI/CD 파이프라인 단계를 먼저 볼 텐데요. CI/CD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입니다.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개발자가 코드를 지속적으로 GitHub과 같은 공용 저장소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면 분명히 소스 코드를 개발함에 따른 이런 컴플릭이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하게 통합해주는 그런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올린 소스 코드가 코밋되고 푸시될 때 자동으로 빌드되어 단위 테스트까지 수행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면 코드의 품질이 훨씬 더 보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인프라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빌드 테스트 후에 도커라이징이나 이미지 레지스터리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이런 범위까지를 CI 범위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하는 CD입니다. 통합된 코드를 자동으로 패키징해서 테스트 환경하고 운영 환경까지 배포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CD는 변경 사항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릴리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CI/CD 각각의 개별 잡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코드 커밋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빌드와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완료된 아티팩트가 개발 환경 또는 운영 환경에 배포되는 것까지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개발자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와 CI/CD의 시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CI/CD 과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즉 레지스터리, 배포 파이프라인, 모니터링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CI/CD 기준으로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서는 GitHub 액션을 제공을 해서 쉽게 CI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CI 단계가 끝나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ACR, ECR, GCR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미지 레지스터리를 제공해서 쉽게 이미지를 보관 및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AKS, EKS
AKS, GKE라는 서비스도 관리용으로 제공해서 해당 쿠버네티스에 손쉽게 배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워크로드들의 정상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요. 앱 인사이트나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상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방금 나열된 모든 요소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했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간단한 설정만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쉽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CI/CD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일반 기업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구축 수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경우에 보안이나 권한 관리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KTD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CI/CD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GitHub 엔터프라이즈하고 애저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Hub 액션에서 명시된 스크립트들이 수행되는 곳을 런너라고 합니다. 이런 런너는 일반적으로 공중망에서 수행되게 되는데 공중망 자체가 보안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폐쇄된 환경인 랜딩존에서 수행시키는데 이를 셀프 호스티드 런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런너 작업도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액션 런너 컨트롤러, 아크라고 하죠. 이런 아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런너에서 작업 시 GitHub이나 ACR과 같은 리소스와의 연결을 위해서 인증 시크릿이 필요한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키볼트라는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CD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아르고 CD라는 솔루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이 배포 상황을 비주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편하게 아르고 CD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SO 연결하는 작업하고 권한 관리를 위한 알백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사용되는 실제 CI/CD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CI/CD 흐름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한 성장 로드맵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단순 사용자에서 숙련 엔지니어를 넘어서 아키텍트로 완성되는 모습인데요. 단순 사용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익숙해지는 단계이고 숙련 엔지니어는 자동화와 데브옵스 관점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설계자로서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사용자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에는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VM 하나 생성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를 배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나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웹 포탈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경험하다 보면 결국 클라우드는 단순 서버 임대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숙련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련 엔지니어는 자동화와 데브옵스 관점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드가 빌드되고 배포 모니터링하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구성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순 VM 기반이 아닌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클라우드는 단순 사용이 아니라 자동화와 표준화가 진짜 파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트 단계입니다. 아키텍트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설계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기능을 소비하는 단계가 아닌 시스템을 설계하는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기술 선택은 그 다음이죠. 예를 들면 애저 이벤트 그리드나 GCP의 펍섭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같은 펍섭 패턴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펍섭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의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이 이원화되어 있거나 단일 클라우드가 아닐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아키텍트는 단순 기술 전문가가 아닌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키텍처적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엔지니어로서의 차별화된 성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약 한 5년 전부터 사내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초반에는 쿠버네티스나 서비스 메쉬, 카프카, 레디스와 같이 솔루션 아키텍처 영역에 가까운 과목들을 주로 강의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대부분 인프라 구성에서 기본 기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 있는 강좌입니다. 최근에는 애저 기반의 CI/CD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과목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게 시작하되 반드시 직접 경험하라 라고 공고드립니다. 작게라도 직접 수행해 본 사람은 이론만 아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장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자격증도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격증에서 멈추지 말고 꼭 작은 프로젝트에라도 참여하세요. 자격증을 보조 수단으로 삼고 경험으로 경쟁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제 만들어보고 부딪히고 실패해보는 이런 경험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추가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지 아키텍처적 사고를 더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욕심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클라우드가 많아지면서 관리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커지거나 또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MP 말입니다.